2013년도 1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고요. 다음과 같은 이제 수능계통을 보고 이제 물으면 답하십시오. 네, 뭐 이제 그림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쭉 달려 있고요. V12 해가지고 쭉 달려 있고.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27번하고 87번 계정기 이제 명칭과 용도 이제 쓰라고 했으니까는 뭐 쓰시는 거는 다 아시겠죠? 27번 이제 부족전화 계정기고 87번은 좀 많이 나오죠. 전류 비율 차동 계정기, 뭐 전류 차동 계정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저 동작이나 이제 용도는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할 겁니다. 다음 조건에서 과전류 계정기의 이제 탭 설정값이 얼마가 적당하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1번부터 그 RY1부터 해가지고 RY4까지에 대한 탭 정정값을 이제 물어봤죠.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RY1이 있고요, 이제 RY2가 있고 RY3가 있고 이제 RY4가 있어요. 그렇죠? 이 그림에서 여기가 좀 빠졌는데 여기 CT가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 CT 여기 이제 CT가 여기 CT가 3000대 5 3000대 5짜리 CT가 이제 더 달려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에서 빠졌네요. CT가 있는 거고 3000대 5다. 다시 CT가 있고 3000대 5 짜리 CT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고장 이제 전류를 직접 이제 계전기가 직접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전류값이 크니까 고장 전류값이 크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CT로 이제 그 고장 전류를 이제 그 작은 전류로, 그렇죠? 작은 전류 소전류로 이제 바꾸어서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났을 때 고장 전류를 직접 측정하기는 계전기가 직접 측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2차로 CT로 이제 변성해가지고 2차 측에서 이제 그 고장 전류를 측정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때에 그 측정되어지는 전류에 대한 값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만약 고장 전류가 있으면, 그렇죠? 고장 전류에다가 여기 CTB죠, 그렇죠? CTB 분의 1 해야지 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CTB분의 1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몇 배수를 할 것인가, 몇 배에서 이제 동작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식은 여기에 대한 이제 기본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는 다 이제 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얘는 고전 전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전격 전류라고 해야 되겠네요. 전격 전류에다가 배수를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고전 전류 전격 전류의 몇 배에서 이제 동작을 하게끔 이제 하는 거니까는 식은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RY1부터 한번 해보죠. RY1부터 해보면 일단 전격 전류가 이제 얼마인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건데, 전격 전류가 얼마냐 이제 봤더니 여기 1차 측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1차 측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에 보면 이게 전원 그 임피던스가 8이라고 나왔고 8%라고 나왔고 100메가볼트 암페어 베이스 기준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요 100메가볼트 암페어는 요 선로의 기준을, 선로에 대한 기준을 100메가로 했을 때 임피던스가 8이다라는 의미인 거고, 얘가 이 변압기 이쪽 수전 쪽 계통이 100메가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수전 쪽은 지금 얼마냐면 기준이 단상 4메가볼트 암페어가 3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얼마냐면은 요쪽 이 변압기 계통에서는 12메가볼트 암페어에 대한 기준 용량으로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여기는. 그렇죠? 이 100메가가 아니라 이 변압기에 대한 기준 용량을 가지고 전격 전류를 이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전격 전류라고 하는 거 삼상의 경우에는 이제 루트 3배에다가 V에 전격 용량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와트로 나오면
그럼 이제 뭐 역률도 계산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얘는 이제 4메가볼트 암페어니까는 와트가 아니니까, 그렇죠? 와트가 아니니까는 역률까지 고려하실 건 없을 거고요. 루트 3에다가 그렇죠? 곱하기 1차 측이죠. 여기 OCT가 지금 1차 측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1차 측 전압은 얼마냐면은 66kV죠. 그러면 66kV. 그렇죠? 66kV. 위에 이거 이제 얼마라고 했냐면 4 곱하기 3이죠. 4 곱하기 3. 거기에다가 메가죠, 메가. 뭐 또 키로로 쓰지 말고 어차피 단위 환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모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쓰고 여기도 그러면 아이고 다 지웠네. 다시 뭐씩 쓰는 거야. 일단은 전격 전류를 구할 거고요. 전격 전류 루트 3배에다가 V에 PN으로 이제 구하는 거고 RY1에 대해서는 전격 전류가 루트 3에다가 다시 1차 측이니까는 66kg니까는 10의 3승 분의 전격 용량인데 4메가볼트 암페어죠. 그럼 4메가니까는 10의 6승인 거죠. 그게 이제 몇 개가 있는 거냐면 이제 3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곱하기 요거 이제 1차 측이고 전격 1차 측이고 지금 우리는 2차 측 전격이죠. 요쪽 2차 측 전격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CTB 분의 1을 계산을 하는 거죠. CTB가 얼마예요? 150대 5니까 CTB 분의 1이니까 뒤집어져야죠. 그러면 150 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문제 보시면 그 몇 퍼센트로 설정을 하는 거냐면 RY1하고 RY2에 대한 탭 설정 값은 부하 전류 160에서 동작하도록 설정을 하는 거니까는 이제 1.6배를 하시는 거죠. 160%니까. 그렇죠? 뭐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5.6 암페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RY1은. 그렇죠? 그럼 RY2는 어떻게 될까요? RY2는 똑같죠? 이 부분은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은. 다 똑같죠. 여기에다가 몇 배에서 동작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2차 전류를 구하고 CT 2차 측 전류를 구해서 몇 배에서 동작을 하게끔 하느냐 이제 그걸 이제 곱하는 거라고 식은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RY2 여기 있죠. RY2 요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CT 3000대 5가 삭제가 된 거라고 좀 적어 주시고요. 그러면 RY2에 대해서는 여기에 흐르는 2차 전류에 대한 값 어떻게 구하세요? 여기에 흐르는 2차 전류에 대한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3상이니까 마찬가지로 루트 3에다가 여기는 이제 요 변압기 2차 측이죠. 변압기 2차 측에 있는 전압이니까는 3.3kV죠. 그래서 곱하기 3.3kV니까는 10의 3승 분의 마찬가지로 변압기 용량은 이제 똑같으니까 이거랑 4 곱하기 10의 6승에다가 몇 개 있어요? 3개. 거기다 CTB 분의 1을 해야지 요 CT 2차 측에 대한 전류가 되는 거니까 걔가 3000대 5.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160%에서 동작을 하는 거니까 1.6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5.6 암페어가 되겠고요. 3번하고 4번은 조금 더 간단하죠. 왜냐하면 부하 전류 값이 3번하고 4번 주어졌어요. 그렇죠? 4번은 1200이고 그리고 RY3은 450이라고 나왔으니까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요 부분이 계산이 되어 나온 거죠. 요 부분, 요 전격 전류, 부하 전류에 대한 값이 계산이 되어서 나온 거니까 RY3는 그렇죠? Y3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450인 거죠. 저 초록색 부분이 450인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2차 측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는 CTB분의 1을 이제 고려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500분의 5가 되는 거고 이 RY3는 탭 설정 값이 부하 전류의 150% 설정하는 거니까는 곱하기 1.5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 이제 계산기 누르시면 6.75 요거는 6.75 암페어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 거는 RY4는 여기다 해볼까 그냥 RY4는 어차피 1200이니까 그렇죠? 1200에다가 1200 곱하기 요거 그렇죠? 2000대 5. 요거는 몇 배냐면 부하 전류 200%에 설정하는 거니까 2배죠.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하면 6A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값은 이제 그렇게 나온 거고, 요거를 이제 그 위에 조건에 보면은 전류 탭을 이제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여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일 가까운 값을 이제 선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6이니까는 6 선정하시면 되고 얘도 5.6이니까는 이제 6으로 선정하시면 되고 요건 6.75인데 그럼 6.75에서 제일 가까운 게 7이네요. 그렇죠? 요거는 7A 선정하면 되고 얘는 이제 그대로 6이 있으니까는 6A를 선정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 요거 이제 정정하는 그 탭 정하는 거.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요거 그냥 그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요 전격 전류에다가 CTB분의 1을 해야지 그게 이제 요 CT 2차 측에 대한 전류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정정값을 몇 %로 하느냐 그래서 그 배수만큼을 우리가 이제 곱해주는 걸로 이제 식을 이제 구할 수 있던 거죠. 다 이제 그 똑같은 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RY1하고 RY2는 요 변압기에서 이제 구했었던 요 이제 그림에서 이제 구했었던 건데 RY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압기 1차 측이었으니까는 1차 측 전압에다가 이제 변압기 용량 이제 고려를 하신 거고, 그렇죠? 고려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RY2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변압기 2차 측에 있으니까, 그렇죠? 2차 측 전압에다가 변압기 용량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푸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번 차단기 직무 차단기죠. VCB 전격 전압은 얼마일까요? 얘가 전압이 6.6이죠. 66이죠. 66. 66일 경우에는 72.5kV로 이제 우리가 기기 전격을 정해놨죠. 22kV일 경우에는 이제 24 기기 전격이 1호사는 170kV가 되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4번은 V10의 전격 용량을 계산하고 이제 표에서 가장 적정한 것을 선정하십시오. V12원이네요. 그렇죠? 여기 지우고 V12원이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요. 그렇죠? 요 차단기. 그러면 요 차단기에 대한 그 용량을 선정하려면 요 전단부에 나오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이제 고려를 하시는 건데 요 전단부에는 이제 변압기 같은 게 없으니까는 이제 선로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네 번째에 요 차단기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기준 용량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구하죠. 전격 전압에 전격 차단 전류가 나오면 이제 그걸로 구하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으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요. 얘는 8%였고 기준 용량은 100메가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 누르면 이게 1250 메가볼트 암페야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그 4번에 표 있죠. 저 전격 그 차단 용량에 대한 표가 있으니까는 요거보다 큰 거 선정하셔야 되는 거니까 1500짜리를 선정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 요거 계산할 경우에 전압하고 용량을 어떤 걸 가지고 이제 계산했었던가라고 하는 거 그것만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뭐 그런 Y격선으로 되어진 회로가 있는 거고요.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십시오. 벡터적인 합이니까는 거기에 이제 ABC 상에 흐르는 전류가 200, 220, 172, 190이라고 했으니까는
벡터적인 합이니까는 우리가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20, 그렇죠? 172에 요거보다 얘가 이제 120도 위상이 뒤지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190에 요거보다 얘가 이제 또 위상이 120도가 늦어지는 거니까 240이긴 한데, 240이긴 한데 얘는 요거는 이제 그냥 플러스 120도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플러스 120도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소평면을 이제 한번 그려보고 여기 이제 A상이 220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기 A상이 220이라고 한다면 여기 172가 120도만큼 이제 뒤지는 거죠. 이게 이제 A상이면, 그렇죠? 이제 120도만큼 이제 뒤지는 거죠. 220은 나중에 쓰고, 그냥 크기가 다 1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복소평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다 1이라고 생각을 하고, 크기는 1이고, 이제 A상인 거고요. 요거보다 이제 B상은 120도가 느린 거죠.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되는 거죠. B상은. 또 요거보다 이제 120도 느리게 C상이 있는 거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마이너스 120도. 그렇죠? 근데 얘가 120, 120이면은 나머지 각도가 몇 도냐면은 요것도 이제 120도인 거죠. 360도니까 전체가 한 바퀴가 돌면. 그러니까 요거 C, 여기 이제 A상, B상, C상이었는데 C상은 이제 120도라고 이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120도만큼 이제 뒤지거나 앞섰을 경우에 걔를 이제 복소값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에 가로가 실수 부분이고 세로가 이제 허수 부분이니까는 요 부분은 우리가 요거는 뭐 그림이 이상한 거니까는 원래대로 이제 그리면 딱 이제 떨어지죠. 요거를 이제 1이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이 되고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각도, 그렇죠? 요 각도 대신에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플러스 120도니까는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의 이제 2분의 루트 3이라고 써서 이제 풀이가 이제 그렇게 돼 있었던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학용 계산기가 있으니까는 공학용 계산기에서 요거 이제 각도 집어넣는 거 아시죠? 뭐 보통 샤프하고 이제 카시오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요거 이제 요 각도 집어넣는 이제 함수값 그 펑션 키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는 그걸로 이제 집어넣으시면은 계산이 훨씬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책에 있는 것처럼 이제 풀이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실수부하고 허수부하고 정리를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풀이는 이제 그렇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계산기로 눌러서 답을 이제 뽑아내면 되죠. 그래서 계산기 사용법은 이제 계산기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 사용 설명서를 보시고 계산기 각도 어떻게 집어넣는지 한번 확인해서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세 번째는 티결선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그 삼성전원의 단상 전원기 두 대를 이제 연결을 해서 사용한다. 그렇죠? 삼상 평면전류가 흐르는 변압기 결선 방법을 이제 이상으로, 삼상을 이제 이상으로 변화하는 게 이제 스코트 결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T 결선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모양이 T자 모양이기 때문인 거죠. 그림을 그려보면 걔가 모양이 T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주 변압기랑 이제 T자 변압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T 모양으로 생긴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탭의 위치를 이제 2분의 루트 3만큼 했을 경우에 이제 2차 측에 이렇게 두 상에 대한 전압을 이상에 대한 이제 전압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여기는 이제 2분의 1이고 여기는 2분의 1이죠. 2분의 1인 지점에 이제 변압기를 연결을 해 T자 변압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루트 3, 2분의 루트 3만큼 이제 탭을 위치를 해가지고 3쌍을 걸면 이쪽에서 요거 제곱해서 루트 씌우시면 1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쌍 나오고 또 이제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한 쌍 해가지고 두 쌍에 대한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결선법이다. 보통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요게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요거죠. 이게 딱 반 2분의 1인 부분에 선이 뽑아져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어디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초록색 부분이 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요 밑에 파란색 부분이 초록색 노란색 썼으니까 노란색 부분이 이제 여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2분의 1인 부분에서 쭉 뽑아져 나가서 여기에 탭을 위치시키는데 걔가 이제 2분의 루트 3인 위치에서 탭을 뽑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2차 측은 이제 어차피 이제 두 쌍에 대한 전원을 이제 뽑아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원이 출력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봤을 경우에 여기에서 이렇게 선 하나 뽑아져 나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뽑아져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T1이면 여기가 이제 T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같이 공통으로 이제 묶여져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모양대로 전원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리는 거는 이제 한 번만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요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요 T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2분의 1만큼 이제 뽑은 거랑 그다음에 2분의 루트 3만큼 탭을 위치해 두는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이제 만나는 거니까 그것만 이제 주의해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 스코트 결선이 이제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은 또 기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셨을 테니까는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4번.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건데 테이블 앤 스펙이죠. 표를 갖고 이제 답을 찾아내는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표에서 이제 어떻게 이걸 찾아서 표를 메꿀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번 뭐 이렇게 쭉 이제 보면 조건 이제 쭉 이제 전동기랑 뭐 분기기표, 조절기표가 쭉 있고 조건을 보면은 3상 200V예요. 전동기인데 200V네요. 그렇죠? 200V에 이제 0.75 용량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기억 잘 보셔야 될 게 전압이 얼마인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200V고요. 그리고 각 각 전동기별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는 거죠. M1은 0.75고 M2는 3.7이고 M3는 5.5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제일 마지막에 가로 안에 있는 거. 직입 기동이냐 Y델타 기동이냐 기동 보상기용이냐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세 개를 잘 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밑에 이제 1번 이제 보죠. 각 전동기 분기회로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담란에 기입하십시오. 그래서 규약 전류부터 해가지고 콘덴서 용량까지 쭉 이제 기입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M1 전동기서부터 쭉 할 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문제 중에서 표 4번을 보시는 거죠. 표 4번. 저기 표 4번이에요. 표 4번을 보세요. 표 4번을 보시고 아까 그 조건에 M1부터 M5까지 해가지고 전동기 용량이 나왔었죠. 그 전동기 용량을 여기 보시면 전격 출력에 대한 값이 있으니까는 이 전격 출력에 대한 값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 0.75, 그죠? 0.75. 글씨가 작으니까 책에다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3.7, 0.75랑 3.7, 5.5, 그리고 15, 그리고 30.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이렇게 5개 전동기가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우리 앞에 문제를 보시면 전동기 M1부터 M5의 사양이 주어진 조건과 같고, 그렇죠? 예, 이제 아까 사양을 저희가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까지 비슷해서 근거를 했는데 그렇죠? 문제 제일 끝에 보면 공사 방법은 BL의 XLP 절연 전선을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공사 방법은 이렇게 그렇죠? 매립하는 게 있고 벽면에다가 이렇게 칩을 하고 뭐 이렇게 케이블을 사용하고 이제 금속관을 사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관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금속관을 시설을 해서 벽에다 붙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B1에 대한 공사 방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절연이 XLP인 요 전선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부분에 해당하는 요 세로 부분하고 우리가 아까 전동기 요 가로 부분이 서로 겹치는 그 값을 여러분들이 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선의 굵기는 어떻게 되느냐? 최소 굵기를 구하는 건데 0.75짜리는 이렇게 쭉 가다가 겹치는 부분이 얼마예요? 2.5. 그렇죠? 전선을 이제 2.5mm 스퀘어짜리 쓰는 거죠. 그리고 3.7은 쭉 따라가면은 이것도 2.5네요. 이것도 2.5. 5.5짜리 전동기는 쭉 따라가면 이것도 2.5. 그렇죠? 15는 15kg짜리는 쭉 따라가면 요거는 10mm 스퀘어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30 전동기 30짜리는 35 그렇죠? 스퀘어짜리 전선을 사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규약 전류를 먼저 쓰라고 나왔네요. 규약 전류 먼저 쓰라고 나왔으니까는 규약 전류는 있죠. 전부화 전류. 요거 이제 쓰시면 되죠. 0.75면 4.8 3.7이면 17.4, 5.5면 26, 15면 65, 30이면 124. 그렇죠? 그걸 먼저 쓰시고 규약 전류를 먼저 쓰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전선의 최소 굵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5, 2.5, 2.5, 2.5, 10하고 35를 쓰시면 되죠. 그리고 개폐기 용량하고 과전류 보호기 용량을 쓰라고 나왔죠. 이제 거기 밑에 있어요. 이거 보면은 개폐기 용량하고 개폐기가 있고 과전류 차단기 용량이 있죠. 그러면 이제 아까 똑같아요. 0.75, 3.7, 5.5 하고 15 하고 30.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개폐기 용량하고 다 쓰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있으니까 보기가 어렵네. 이렇게 아니다. 왜 올라갔어? 요거는 얘고, 요거는 얘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얘고. 저렇게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15, 얘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30.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이 찾아서 이제 쓰면 되죠. 그래서 거기 아까 우리가 규약 전류하고 그 다음에 전선 최소 굵기까지 한 거고요. 그럼 개폐기 용량은 개폐기 용량 M1은 개폐기 용량이 현장 조작 15, 분기 15. 분기를 먼저 쓰라고 했으니까는 분기 15, 현장 조작 15. 그리고 과전류 보온기 분기 15, 현장 15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초과눈금 전격 전류구 5A 쓰고 접지도체 굵기는 2.5 쓰고 표에서 어떻게 찾는지만 보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쭉 써내려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 밑에 이제 금속관의 굵기하고 콘덴서 용량은 다른 표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는 요 밑에 두 개는 나중에 보고 뭐 계속 해보면 그럼 3.7짜리는 개폐기 용량은 분기일 때 60, 현장은 30. 과전류 계전기는 분기일 때 50, 현장에서는 30. 그리고 초과눈금 20, 접지도체 6.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다 똑같죠?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게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공사 방법 B1 해가지고 아까 전동기 용량
해가지고 이제 요 만나는 부분들에 대한 값들을 혼동하지 않고만 쓰시면 이제 별건 아닌 거고요. 이제 금속 간의 굵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금속 간의 굵기. 요거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시겠죠? 금속 간의 굵기는 이게 보면 이제 후광선성 간의 굵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서 하시는 건데 아까 도체 단면적 아까 구했었죠? 도체 단면적이 7.5부터 해가지고 얼마가 나왔었냐면 2.5 3개랑 10하고 35 이렇게 나왔었네요. 그렇죠? 2.5랑 10하고 35 맞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선의 개수, 전선 몇 본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선관의 최소 굵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전선관이 있으면 그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선관의 굵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일단 여기 2.5에 들어가는 요거는 전동기가 아까 M1하고 M2하고 M3는 직입기동이었죠. 조건에서 직입기동일 경우에는 전선이 세 가닥이 들어가죠. 3상이니까. 그럼 그때 전선관은 16mm짜리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1하고 M2하고 M3는 16mm 스케일, 16mm짜리 이제 관을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4하고 M5가 조금 문제긴 한데 M4 같은 경우에는 Y델타 기동이라고 했죠. Y델타 기동일 경우에는 전선관이 이제 몇 가닥이 들어가냐면 6가닥이 들어가죠. 그거에 대한 그림이 아마 저희가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그 Y델타 기동 그렇게 하면 그 6가닥이 이제 들어가는 거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10mm 스퀘어. 요거 이제 Y델타 기동인 거죠. Y델타 기동인 경우에 우리가 10mm 스퀘어짜리를 선정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전선관의 최소 굵기를 6가닥이 들어가다 보니까 얼마로 해야 되냐면 36짜리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M5는 요 이제 기동보상기용은 요거는 그냥 세 가닥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는 요거는 다시 세 가닥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36. 그래서 Y델타만 6가닥이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선관의 굵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콘덴서 용량. 콘덴서 용량은 요거죠. 요 표죠. 콘덴서 용량은 아까 전동기가 0.75 그리고 3.7 5.5 하고 15, 30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었던 거고 그 다음 전압이 얼마라고 했어요? 전동기라고 380이 아니고 얘는 200V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에서 해당하는 용량을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콘덴서 용량은 요거랑 겹치는 부분에 있는 거. 그렇죠? 요거랑 겹치는 부분에 있는 콘덴서 용량을 선정하시면 되죠. 30, 100, 175, 400, 800 해서 거기 있는 것들을 다 그렇게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에서 찾아가지고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거 그 문제를 잘 이제 귀화 전류서부터 전선의 최소 굵기 구하는 것들을 잘 선정을 하셔야지 그 다음 것들이 선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간선의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담란에 기입하십시오. 전선의 최소 굵기랑 개폐기 용량하고 이제 과전류 보호 용량인데 아까 이제 그 표는 이제 요 3번에서 표 3번에서 찾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과전류 차단기하고 이제 개폐기 용량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전선의 최소 굵기가 얼마인지를 구하셔야죠. 예, 전선의 최소 굵기는 아까 그 전동기 얼마짜리가 있었냐면 0.75 플러스 어디였어요? 0.75 3.7 플러스 5.5 플러스 15 플러스 30 한 거를 여기가 킬로와트 전동기 킬로와트 수의 총계니까는 저기다가 집어넣는 건데 요거를 쭉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54.95가 나왔대요. 54.9 킬로와트. 아니면은 그 아까 우리가 그 1번 표에서 규약 전류 구했죠. 규약 전류 값을 다 합해도 어차피 값이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규약 전류 쭉 한번 더 해보면 거기가 규약 전류가 얼마나 나왔었냐면 4.8, 17.4 그리고 26, 65, 124. 그렇죠? 예. 요거를 쭉 다 더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37.2가 나와요. 237.2A. 예. 요거든 예. 요걸로 하든 예. 어쨌거나 예. 여기가 얼마냐면 요거보다 큰 거를 선정하시는 거니까 54.95보다 큰 게 얼마냐면 52.5가 있으니까 요거보다 큰 거니까 63.7을 선정을 하는 거고 요것도 예. 237.2죠. 예. 깜짝이야. 네. 237.2A.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250. 어쨌든 이쪽 라인인 거죠. 이쪽 라인에서 이제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과전류 차단기하고 개폐기 용량을 구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지기기동하고 기동기 사용 전동기 중에서 최대 용량의 것을 이제 선정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 보시면 기동기 사용 전동기가 아까 30짜리로 제일 컸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정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랑 만나는 부분, 그렇죠? 요거랑 만나는 부분.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랑 개폐기 용량은 300짜리를 선정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전선의 최소 굵기는 어디 갔어? 예. 전선의 최소 굵기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공사 방법이 이죠. 배선 조율에 따른 간선의 최소 굵기는 공사 방법 아까 P1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XLP에 대한 이제 피복을 가진 이제 전선을 사용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쭉 아까 이제 노란 거 했던 거랑 만나는 부분에 대한 전선을 이제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걔가 얼마냐면 95mm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선의 최소 굵기는 95고요. 개폐기 용량은 200,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개폐기 용량은 300, 과전류 차단기 용량도 300, 그렇죠? 300.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속관의 굵기는 여기서 다시 구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구해 보면 금속관의 굵기는 얘가 아까 도체의 단면적 아까 95mm 스퀘어라고 했죠. 그리고 얘가 간선이니까 아까 이제 그 델타 Y 결선이 6가닥이 들어가는 건 이제 부하 쪽인 거고요. 간선은 어쨌든 3가닥이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3가닥으로 해가지고 95하고 만나는 54mm 금속관을 선정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표가 굉장히 좀 여러 개가 나와서 복잡하긴 한데 순차적으로 해서 아까 표 4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전동기 용량, 그다음에 공사 방법을 가지고 전선의 굵기, 그리고 이제 개폐기 용량 같은 거 선정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요거 간선의 허용 전류, 그렇죠? 전동기 용량을 가지고 이게 전동기 총계를 가지고 전체 간선의 굵기하고 그다음에 전선관의 굵기를 구하는 이거 순차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표에서 좀 잘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네, 오기형 변전소의 변압기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류는 뭐지? 여러분들 암기해서 쓰시는 거니까는 네, 쓰시면 되고. 6번 필요한 등수를 계산하십시오. 제가 뭐 이거 항상 얘기하지만은 조명에서는 애들이 놀고 있는 거 아니면은 그렇죠? 애들이 놀고 있는 거 아니면 보통 이제 계산 문제가 뭐 투과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제일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예고.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게 이제 수평면 조도하고 수직면 조도에 대한 거니까는 뭐 요 정도는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죠. 어쨌거나 여기서는 요거고 뭘 물어봤냐면 등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등수가 얼마냐. 따라서 등수는 FU만 넘기면 되죠. FU하고 AED 그렇죠? 나머지 쭉 대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면적은 얼마냐면 길이 30, 폭이 50. 그리고 평균 조도가 200 그러네요. 어쨌든 요거는 30, 50. 그리고 조도가 200, 200. 그리고 감광보상률. 감광보상률은 1.2. 그렇죠? 광속은 2500 루멘이라고 했고요. 조명률은 0.6이다. 이건 뭐 산업기사 문제. 계산기 누르면 240등. 점수 주려고 뭐 함정도 없고 점수 주려고 이제 낸 문제니까는. 7번은 뭐 추천지 뭐 이제 많이 보시는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한 거고 안 보고도 그림도 그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제 충전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그림을 그리시고 설명도 하실 수 있는 문제니까는 뭐 여러분들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고 시퀀스 문제. 리액터 기동 정지 조작 효율에 대한 미완성 도면이다. 도면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이렇게 나왔고 리액터 기동이래요. 리액터 기동은 뭐냐면 전전압을 걸면 전동기에 이제 무리가 가니까 처음에는 리액터를 이용해서 전전압으로 전동기를 돌리면 이제 기동 전류가 커서 전동기에 이제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리액터죠. 리액터를 통해서 리액터를 통과하면 얘가 저항이니까는 전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전압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동기를 기동을 시키고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속도 전격 속도에 이르르면은 요건 떼고 이쪽만 전전압을 걸어서 기동하게끔 하는 게 이제 기동 보상기 리액터 기동이고요. 어쨌거나 여기서는 뭐 Y델타 기동 같은 경우에는 결선이 막 바뀌는데 여기서는 그냥 똑같이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 리액터만 있는 건데, 리액터가 있는 건데, R상은 요새 이제 바뀌었죠. RST가 아니고 L1, L2, L3고, L1은 L1으로 들어가고 L2는 L2로 들어가고 L3는 그냥 L3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저거는 뭐 Y 델타나 아니면은 뭐 정역 기동처럼 선이 바뀌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자기 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거 그려 있는 거는 이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쪽을 주회로라고 부르고 이쪽을 이제 보조회로라고 부르는데 주회로 쪽 부분을 다 해결을 하고 이제 보조회로 넘어가죠. 그래서 요거 해결됐고 여기는 이제 EOCR이 있는 거죠. 과전류 계전기죠. 그럼 여기는 2차 측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그 전류계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주회로 부분을 이제 먼저 완성을 하고요. 저쪽은 뭐 별거 아니니까는 이쪽 이제 보조회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작을 어떻게 하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문제 보시면 동작 설명은 특별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리액터 기동정지 조작회로다라고만 이제 나와서 우리 이제 요것만 보고 해석을 해야죠. 그렇죠? 다른 설명이 안 나왔죠.
요것만 보고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동기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조건이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얘가 전동기일 경우면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이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죠. 전동기가 아니고 여기는 보통 릴레이니까는 MC. MC의 A 접점. 얘는 기동 버튼. 얘는 정지 버튼. 그러니까 전동기는 이제 기본이 얘죠. 그래서 내가 기동 버튼을 누르면 전동기가 이제 MC 여자가 돼가지고 전동기가 회전을 하고, 내가 PB 버튼에서 기동 버튼에 손을 떼어도 여기 이제 자기 유지가 되어서 전동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운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전동기 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요걸 갖고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그럼 2번하고 3번이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요 패턴대로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자기 유지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패턴대로라면 기동 버튼하고 병렬로 있는 접점은 거의 90%가 자기 유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자기 유지냐? 여기 보면 릴레이가 두 개 있죠. 88번이 있고요. 88M이 있고 88R이 있고 88M이 있는데, 88M은 이제 전전압으로 이게 기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88R이 이제 릴레이를 통해서 이제 전동기를 좀 기동시키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자기 유지는 자기의 보조 접점을 갖다가 쓰는 거죠. 여기가 MC면 여기도 MC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요거에 대한 자기 유지랑 여기에 대한 자기 유지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는 88R이 들어가고 여기는 88M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자기 유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눌렀어요. 뿅. 그러면 이렇게 신호가 흐르겠죠. 이렇게 신호가 흘러서 88R이 여자가 되고요. 그렇죠? 88R이 여자가 되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붙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손을 떼어도 이렇게 신호가 흐르니까, 이렇게 신호가 흐르니까 전동기는 이제 계속 회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머에 전류가 흘러서 타이머 이제 준비를 하겠죠.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리액터 기동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리액터를 통과시켜서 기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전전압으로 운전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리액터로 기동된 것을 전전압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타이머를 사용해 가지고 그걸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8로 기동을 했다가 이 타이머에 의해서 일정 시간 이후에는 전전압으로 기동이 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을 하는 거니까, 이 타이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88번 M이 여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데 저 타이머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타이머에 A 접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여기에 신호가 흘러서 타이머가 뭐예요? 이제 보통 이제 한시 동작하고 한시 복귀 타이머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거니까, 요건 이제 어떤 타이머가 들어가는 거냐면 한시 동작 타이머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한시 동작 순시 복귀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타이머에 신호가 입력이 되더라도 바로 동작하지 않고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타이머 접점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제 타이머 접점을 그릴 경우에는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 있는 이런 모양이 이제 한시 동작 타이머 접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머에 대한 접점이 이제 여기로 붙어서 일정 시간 이후에 얘가 덜커덕 붙으면 이제 88M이 여자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88M이 여자가 되면서 이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88번 R은 이제 멈출 거예요. 그러면서 리액터 기동으로 되어 있던 게 전전압 운전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럼 이 5번은 뭘까요? 마찬가지로 요 회로에서는 요게 기동 버튼인 거죠. 요 기동 버튼하고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지는 거는 이제 자기유지라고 했으니까는 여기도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88m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접점은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1번부터 6번까지인데 6번을 하려면 그 밑에 있는 것까지 보셔야 돼요. 3번. 6번 요건 좀 이따 할게요. 요거는 7, 8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돼요. 거기에 보시면 G는 정지예요. G 그린 앰프는 정지고 R은 기동 및 운전이고 그리고 Y는 과부하로 인한 정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운전 중일 때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운전되는 부분이죠. 운전하고 있을 때는 빨간색 등 이런 거고 정지하고 있을 때는 이제 녹색 불인데 그린인데 정지하고 있을 때가 어떤 때냐면 요 88번 M하고 88번 R이 다 비접점으로 붙어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녹색에 불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라도 동작을 하면 접점이 떨어지면 하나라도 떨어지면은 녹색은 불이 들어오지 않겠죠. 둘 다 정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그러면 이제 88번 M하고 88R의 비접점을 직렬로 연결해서 써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지했을 때 이제 녹색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부하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녹색 그 옐로우 라고 했으니까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요거는 이제 옐로우. 가 되게끔 회로가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고장이 났을 때에는 이제 노란색 등. 요게 위에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위에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전원이 들어와 있으니까는 계속 램프에 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나갈 때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나갈 때. 여기가 EOCR인데 얘가 일로 붙어야지만 신호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안 붙으면 신호가 흘러갈 수 없으니까는 램프에도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은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이제 그렇다. 그래서 요거 기동이나 운전할 때는 빨간색, 정지했을 때는 녹색, 그리고 고장 났을 경우에는 노란색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이제 미완성 부분 문제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2번 접점 완성했고요. 3번은 이제 램프하고 다 계기 이제 했었고, 그렇죠? 4번하고 이제 5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시퀀스는 뭐 일반적인 시퀀스는 아니고요. 이렇게 구성은 안 하죠. 그냥 이제 시험 문제여서 이제 그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88번도 있고 이게 88번도 있으니까는 뭐 하나 빼도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두 개 다 쓰라고 나왔으니까는 우리가 임의로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냥 그렇게 나온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풀겠다라고 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지깃기동 시 기동전류가 전격전류 6배가 되는 전동기를 65% 탭에서 리액터 기동한 경우에 기동전류는 얼마만큼이 될까요? 기동전류 IS라고 하면은 요 기동시의 전류는 전격시의 6배. 그렇죠? 6배이다 라고 된 거고, 거기에 조건이 이제 뭐가 붙었냐면 기동시 탭을 65% 탭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류하고 전압은 무슨 관계가 있냐면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V나 IR이니까는 저항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전압하고 전류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는 탭을 이제 65% 탭을 했으면 전류도 65%만큼 줄겠죠. 그렇죠? 65%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3.9가 나오는데 3.9. 전격 전류의 3.9배만큼의 기동 전류가 흐르는 거죠.
65% 탭에다가 위치를 시킨 상태에서 전동기를 이제 기동을 하게 되면 전격 전류의 3.9배만큼의 기동 전류가 전동기에 흐릅니다. 그렇죠? 원래 6배만큼인데. 다섯 번째. 직입 기동 시 기동 토크가 전격 토크의 2배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65% 탭에서는 얼마만큼이 될까요? 그렇죠? 기동 시 토크가 몇 배라고 했냐면 전격 토크의 2배. 그렇죠? 전격 토크의 2배.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탭을 위치를 시키는 건데 유도 전동기의 경우에 3상의 유도 전동기죠. 직류 전동기 아니고 동기 전동기 아니고요. 유도 전동기의 경우에 이 토크라고 하는 것은 T라고 썼으니까네. 유도 전동기에서의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기기 시간에 이런 이론 배우셨을 테니까는. 따라서 여기도 65% 탭을 사용을 한다면 토크는 제곱에 비례해서 동작을 하는 거니까 0.65의 제곱이 되겠죠. 저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이거는 0.84 계산기로 0.84인데 실제로서 반올림 해야 되는 거니까는 0.85배 전격 토크에 탭을 떨어뜨리면 토크는 이제 0.85만큼의 토크로 기동이 되는 거죠. 기동 전류는 3.9배만큼의 기동 전류로 운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9번 콘센트 설정의 경우에 자기여자 현상은 진상에 대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는 일시적으로 전기전압을 초과하는 그런 현상이 자기여자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10번도 그렇죠? CT 2차 측을 개방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코일에 그렇죠? CT 코일에 이제 전압이 높은 전압이 이제 유도가 되니까 다시 끊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2차 측을 단락을 하고 기계를 교체하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암기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 그림과 같은 배전선로가 있다. 그림이 크게 그림이 나오면 항상 좀 문제가 복잡해 보일 듯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전력 손실이 얼마만큼이 될까요? 3상에 대한 거죠. 3상에 대한 전력 손실을 어떻게 구하냐면 전력 손실은 3상이니까 3배의 I-승이 R로 구하죠. 그렇죠? 단상이면 그냥 I제곱의 R이고 그때 이 저항값이 얼마냐면 그림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 3을 빼면 한 상에 대한 거죠. 한 상에 대한 거고 3을 곱하면 3상에 대한 거니까 요 들어가는 저항에 대한 값은 한 상에 대한 저항값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걔가 얼마라고 했냐면 2ohm이라고 했죠. 요거는 2ohm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되냐?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문제에서 전류값이 안 나왔으니까는 전류값을 좀 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전격 전류 어떻게 구하세요? 전격 전류. 3상이니까는 루트 3배의 전압에다가 0력 코사인 세타 분의 P. 앞에 써 있었지만은 얘가 이제 와트일 경우에, 그렇죠? 단위가 와트일 경우에 이제 코사인 세타를 하는 거죠. 요거 이제 문제에서 부하가 832kW라고 했으니까는 요거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루트 3에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거기 다 보시면은 6000V 나와 있죠. 6000V. 6000 곱하기 역률 얼마냐면은 부하 역률이 0.8. 그렇죠? 그리고 832kg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요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요거는 100.07 100.07 암페어가 나오는 거고
요거를 어디다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킬로와트로 물어봤으니까는 요거 암페어고 아니 뭐죠? 예. 요거 그냥 이제 암페어죠. 암페어고 이제 그냥 오음이니까는 요거 이제 그대로 계산하시면 와트로 나오고 근데 요거를 이제 킬로와트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위가 변환돼서 킬로와트로 표현이 될 거고요. 요 계산기 누르면은 60.08 킬로와트가 된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12번은 계폐기의 종류 나열을 한 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쭉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넘어가겠고 13번 부하가 이제 유도 전동기고 예. 자가 발전기 최소 용량 이제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 자가 발전기 구하는 식이 예. 뭐 두 가지 정도 있고요. 예. 3개 정도 있는데 보통 이제 2개 정도로 보죠. 예. 그래서 이제 부하 입력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서 역률로 나누면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지금 저희 책에 있는 것처럼 전압가가 나와 있는 경우, 그렇죠? 하고 이제 기동 용량.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라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근데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니까는 요것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전압강화가 얼마라고 했냐면 전압강화 20%니까는 0.2 분의 1에 마이너스 1에 과도 리액턴스가 얼마냐면 25% 기동 용량이 1000 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1000 나오니까는 자가 발전기 용량의 최소 용량이 1000kVA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기본 공식 외워서 대입을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은 역률 개선에 대한 문제네요. 뭐 역률 개선에 대한 문제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전용용 콘덴서 용량이 얼마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많이 그리죠. 역률일 때, 그렇죠? 이거 이제 무효분인 거죠. 거꾸로 그릴까요? 지상이니까는 이거 이제 무효분인 거고 지상에 대한 거죠. 지상. 그리고 콘덴서를 단다라고 하는 거는 요 무효분을 이제 없애겠다는 거죠. 진상에 대한 성분으로. 그렇죠?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보시면 60% 부하에 100kVA를 공급하고 있는데 걔를 이제 60만큼 역률을 개선해서 이제 부하에 공급하고 싶다. 요 전용용 콘덴서 용량은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요 무효분을 0.81대의 이제 무효분에서 0.91대의 무효분만큼을 빼면 그게 이제 콘덴서 용량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효분 어떻게 구해요? 저 무효분 어떻게 구하냐면 P상분에다가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아까 100kVA짜리였고요. 역률이 0.8이라고 했으니까 사인이 0.6이죠. 그렇죠? kVAR 이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계산 전, 그렇죠? 계산 후는 이제 90%인데 적었을까요? 90%인데 90%는 바로 0.8, 0.6처럼 나올 수가 없으니까는 요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100에 곱하기 루트 1-0.9의 제곱. 그렇죠? 역률이 60%라고 했네요. 적어놓고 할 걸. 죄송해요. 보통 이제 역률이 0.8이니까는 당연히 0.8인 줄 알았어요.
80 이거고, 요거는 43.59, 43. 죄송해요. 아까 실수해서. 이 정도는 아셔야죠. 얘가 3이고 4면은 얘가 5고, 그렇죠? 얘가 6이고 8이면은 10이고. 이 정도 이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효분하고 이제 역률 코사인 세타가 나왔을 경우에, 그렇죠? 코사인 세타가 나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가 유효분인 거고, 그렇죠? 여기가 이제 무효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유효분에 대한 역률, 그러니까 역률 코사인에 대한 값이 0.6이면 사인은 0.8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68. 요게 아닌데, 680은 이게 아닌데. 요건 그러니까 저 680도 외우시고요. 쟤는 요게 아니었죠. 쟤는 요거였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1이죠.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인을 구하고 싶다. 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으면 코사인이 먼저 넘어가야죠.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제곱이 넘어가는 거니까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이 아까 이제 0.6이라고 했으니까는 0.6의 제곱에 이제 루트를 씌우게 되면 여기는 얼마에 66이 36이죠. 1에서 빼면은 0.64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3에다가 1에서 36을 빼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88이 64니까는 이 값이 이제 0.8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요런 거 실수해가지고 설명드렸고, 어쨌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뭐라고 했어요? 0.6일 때의 무효율에서 이제 0.9로 개선했을 경우에 대한 무효율을 빼면은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진상 성분이 나오는 거니까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80 마이너스 43.59. 그러면 콘덴서 용량이 필요한 콘덴서 용량은 36.41 kVA. 콘덴서 용량 kVA죠. 무효 전력은 kVAR이고 콘덴서 용량은 kVA. 36.41만큼의 콘덴서를 달면 0.6이었던 역률이 0.9로 개선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역률 개선에 따른 유효 전력에 대한 증가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제 요 밑에 부분이죠. 여기 요 부분. 여기가 이제 유효분이니까는. 그렇죠? 유효 부분에 대한 증가분. 유효 부분은 비상분에다가 역률을 이제 개선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비상분에다가 역률을 곱하는 게 유효분이죠. 유효분은 피상에다가 역률을 곱하는 게 이제 유효분인데, 역률이 얼마만큼이 개선이 됐다고 그랬어요? 0.9에서 0.6, 그죠? 역률이 0.6이었는데 60%였는데 90%로 개선이 되는 거니까 그 차만큼의 유효 전력이 더 이제 우리가 부하를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30. 그래서 역률을 계산을 하면은 30kW만큼의 부하를 더 걸 수 있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요 지가상각형 하나 기억하시면 문제 푸실 때 어려움 없겠죠. 15번은 전력계통 대책 3가지 그거 쓰시면 되고요. 암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외워주시고요.
수용가들 일부 곡선이 쭉 나왔고요. 부하가 A 수용가가 있고 B 수용가가 있네요. 두 개의 수용가가 있고,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A, B 각 수용가에 대한 수용률이 얼마일까요? 그리고 2번은 부하율은 얼마고, 그래서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식을 쓰면은 수용률은 어떻게 구하세요? 수최설이죠. 최대 전력 설비 용량 곱하기 100, 그렇죠? 그리고 부하율은 합평체죠. 그래서 평균 전력 최대 전력 곱하기 100, 그렇죠? 부등률은 어떻게 구해요? 부등률은 등기합이죠. 개개에다가 합성 최대 전력. 요거 이제 곱하기 1 안 하는 거고, 그렇죠? 1보다 크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번은 수용률을 물어봤고요. A 수용가하고 B 수용가에 대한 걸 물어본 거니까 일단 A 수용가에 대해서는 수체설이죠. 가장 많이 전력 가장 많이 사용했을 때가 얼마냐면은 4 곱하기 10의 30kW일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면 설비 용량은 수용가 A하고 B 수용가가 다 10 곱하기 10의 3kW라고 했으니까는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되겠네요. 자, 곱하기 100. 그러면 A 수용가는 4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4 곱하기 10의 3kW고 여기도 10 곱하기 10의 3kW인데 뒤에 이제 10의 3kW는 단위가 이제 똑같으니까는 이제 날려버린 거고요. B 수용가는 이제 어떻게 되세요? B 수용가는 비수용가는 이제 제일 많이 요 점선이에요. 잘 안 보이죠. 요게 비수용가입니다. 여기 비수용가. 요게 A 수용가고. 점선이 좀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비수용가의 경우에 제일 많이 썼을 때는 언제냐면 3kg죠. 3 곱하기 10의 3kg 와트고, 마찬가지로 설비 용량은 10 곱하기 10의 30kW라고 했으니까는 곱하기 100을 하면은 요거는 30% 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1번은.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부하율을 이제 물었죠. 부하율. A 수용가에 대한 부하율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 전력이니까는 여기에 나오는 요 면적 A 부하면은 요 A 부하에 해당하는 요 면적, 그렇죠? 요 면적 나누기 24를 하면 되죠. 24시간이니까 평균 전력은. 그러면 A 부하는 부하가 다 6시간이죠.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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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인데 처음 6시간 동안에는 2 곱하기 10의 30kW를 썼고요. 그리고 그 다음 6시간 동안에는 1, 그 다음 6시간 동안에는 4, 그 다음 6시간 동안에는 3만큼 썼죠. 이게 6시간만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대는 이제 4kg니까는 곱하기 100 하면 되겠네요. 그럼 요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24 안 했네. 그렇죠? 해야지 이게 이제 평균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62.5%. 그렇죠? 비수용가는 조금 이제 단순하네요. 이제 면적에 대한 거니까는 얘는 12시간, 12시간씩이죠. 그래서 얘는 3 하고 2인데 12시간씩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이니까는 24로 나누시면 이제 평균 전력이 되는 거고, 걔는 이제 최대 전력이 얼마냐면은 3kg 했죠. 3 곱하기 10의 3000. 3000kW 하면 비수용가는
3.3% 부하율이. 네, 그래서 이렇게 1번하고 이제 2번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 3번은 부동률 물어봤죠? 그래서 부동률은 개개의 최대 전력의 합. A 수용가는 4,000이고 B 수용가는 3,000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동률은 A 수용가 4,000. 또 마지막만 또 1,000으로 쓰기가 좀 그렇네요. 그냥 4라고 쓸게요. 4. 그리고 B 수용가는 3. 어느 부분에서 전력을 제일 많이 쓸까요? 어느 시간대에서? 여기는 2, 3이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2, 3이니까는 여기는 5. 요 구간은. 그렇죠? 여기는 1하고 3이니까는 4. 여기는 2하고 4니까는 6. 여기는 3하고 2니까는 5. 그렇죠? 그럼 어느 구간대에 제일 많이 쓰냐면 12시에서부터 18시. 그렇죠? 거기가 이제 6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합성 최대 전력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1.17 이게 되겠네요. 부동률은.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마지막 17번. 그림이 있네요. 보시면 그림과 같은 부하를 가는 변압기의 최대 수용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랑 유사하죠. 그래서 변압기 TR 용량은 어떻게 구하세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고 부동률 있으면 부동률 나누시고 역률 있으면은 역률로. 이때는 이게 이제 킬로와트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역률을 이제 고려를 하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그냥 부동률까지. 뭐 부동률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부동률도 빼고,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서 변압기 용량, 그러니까 최대 전력을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이 이제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하시고 부하관 부동률 다 있네요. 역률도 나와 있고. 여기 시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어진 조건들을 한번 쭉 보면 거기에 이제 뭐 부동률하고 역률은 그냥 대입하시면 되고, 수용률이 딱 정해지지 않았으니까는 그 수용률의 표에서 찾아서 대입을 하셔야 되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부하가 얘가 지금 100이죠. 100일 경우면 수용률이 몇 퍼센트냐면은 100 이상 150 미만이면 50%죠. 50kW면은 50kW 이상 100kW 미만이면 60%.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70은 마찬가지로 0.6이네요. 되겠죠? 그러면 대입해 보면 설비 용량은 100 곱하기 0.5 플러스 50 곱하기 0.6 플러스 마지막 70 곱하기 0.6. 이건 이제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한 거고요. 부동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1.2라고 했고, 역률은 85%. 0.8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119.61. 선정하라는 얘기는 없죠. 그냥 그죠. 최대 수용 전력이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는 뭐 선정하고 자시고도 없네요. 변압기 용량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최대 전력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년도 1회 문제를 이제 모두 풀어보았습니다.